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죠. 저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노인의 다리 근육만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니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노년기 근감소와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챙겨 드시던 음식들이 오히려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되던 그 음식들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단 한 가지 음식이 80세 이후에도 계단을 탄탄하게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관찰하고 추적하면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고 어떤 분은 난간을 꼭 붙잡아야 겨우 오르시는 차이가 단순히 운동량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에 있었어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70대 후반의 큰 이모가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시장을 매일 걸어서 다니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집 앞 계단 5칸이 너무 버겁다고 하시더군요.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는 것도 미루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니 운동 부족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큰 이모께서는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갈아 드시고 점심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드셨어요. 저녁엔 두부찌개나 된장국을 주로 드셨죠.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챙겨 드시던 음식이 다리 근육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빼앗고 있던 겁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왜 지금까지 다리 힘이 빠졌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달 만에 다시 시장을 걸어 다니시며 계단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큰 이모께서 바꾸신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아침 채소 주스 대신 달걀 2개를 반숙으로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점심 나물 반찬에 정어리 통조림 반 캔을 추가하셨죠. 저녁엔 두부찌개에 연어 한 조각을 넣어 드셨고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째엔 장바구니를 들고도 계단을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큰 이모가 제일 기뻐하셨던 건 다시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걸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 속에서 다리 근육을 무너뜨리는 요소와 회복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게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어떤 게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계단을 다시 편하게 오르게 만드는 다리 근육 회복 음식 5가지. 겉보기엔 단순한 탄수화물처럼 보이지만 고구마는 다리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칼륨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냥 달고 부드러운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엄청난 근육 보호 식품이에요. 서울대 노화연구진이 장수마을 어르신 1247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고구마를 자주 먹는 분들의 다리 근육 섬유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60% 많았다고 합니다. 6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같은 나이인데도 다리 근육량이 완전히 다른 거죠. 69세 박영수님도 아침 산책 전 고구마 반 개를 꾸준히 드신 뒤 종아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예전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 깨곤 하셨대요. 그런데 고구마를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나니까 쥐가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껍질째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더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되는 겁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구마를 물에 오래 담가서 칼륨을 좀 빼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마 드실 때 껍질을 남기시나요? 이제부터는 껍질까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정어리는 값은 저렴하지만 오메가3과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까지 한 번에 담은 정말 드문 식재료입니다. 고급 연어보다 정어리가 더 효과적일 때도 많아요. 특히 가격 대비 영양가를 따지면 정어리를 따라올 생선이 거의 없죠. 서울보건대 추적조사에서 정어리를 주 2회 먹은 어르신은 근육 손실 위험이 7~8% 낮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드셔도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72세 최은자님은 정어리 통조림을 점심 반찬으로만 바꿨는데 2달 후 다리 떨림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은자님은 원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요. 그래서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때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야 했다고 해요. 근데 정어리를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래요. 지금은 1시간 서서 요리해도 다리가 안 떨린다고 하십니다. 뼈까지 부드럽게 익어있는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통조림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콩기름에 담긴 제품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양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정어리 먹을 때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칼슘 흡수력도 더 좋아집니다. 정어리를 얼마나 자주 드셔보셨나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은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검은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소멸을 막는 저항성 전분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보통 콩 하면 단백질만 생각하시는데 검은콩은 그 이상이에요. 한국노화학연구원 조사에서 검은콩을 주 5회 먹은 어르신의 다리 근육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게 유지되었다고 해요. 75세인데 다리 근육은 65세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검은콩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68세 송재만님은 자기 전 2시간 전에 검은콩 반 컵을 드시는 습관만으로 계단 오를 때 무게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송재만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전엔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검은콩을 매일 저녁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서너 달 지나니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같은 계단인데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사과 식초 1스푼 넣어 하룻밤 불리고 약한 불에서 오래 삶아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식초가 콩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가스가 차는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서서히 늘리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검은 콩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따로 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달걀은 다리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빼고 드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경희대 장기조사에서 온전한 달걀을 먹은 그룹이 흰자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50% 더 높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흰자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드셔야 하는 겁니다. 75세 김상필님은 아침 산책 후 달걀 2개를 반숙으로 먹기 시작한 뒤 균형 잡는 힘이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김상필님은 예전에 한 발로 서서 양말 신는 게 힘들었대요. 중심을 못 잡아서 자꾸 휘청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달걀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더래요. 이제는 한 발로 서서 양말도 신고 신발끈도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균형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거예요. 달걀 삶을 때는 6분에서 7분 반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익히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규칙적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 아침 2개씩 꾸준히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삶아 드시든 프라이로 드시든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연산 연어는 오메가3과 아스타잔틴이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고 새로운 근육 형성을 자극합니다. 연어의 붉은색이 바로 아스타잔틴 색소인데요. 이게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에요. 국내 노화연구소 조사에서 자연산 연어를 주 3회 먹은 어르신의 다리 근육이 평균 3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80세인데 다리 근육은 50세 수준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게 바로 연어의 힘입니다. 80세 박지훈님은 연어를 저녁 식사에만 추가했는데 계단 난간을 잡지 않고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지훈님은 예전에 계단만 보면 겁이 났대요. 난간을 꼭 붙잡고 한 칸씩 조심조심 올라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연어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반년쯤 지나니까 난간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대요. 지금은 손에 가방을 들고도 계단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80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연어 조리할 때는 껍질째 굽고 너무 센 불을 피해야 오메가3 손실이 적습니다. 오메가3은 열에 약하거든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비용 부담이 있다면 고등어나 정어리로 대체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는 부담 없을 만큼 자주 드실 수 있으신가요?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정어리나 고등어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서로 연결되어 다리 근육의 회복과 유지에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고구마가 칼륨을 공급하면 정어리가 비타민 D를 채워주고 검은 콩이 저항성 전분으로 근육 소멸을 막아주죠. 거기에 달걀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연어가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80세 이후에도 계단을 편하게 오르게 하는 식단 실천법 완전 정리. 아침 식사는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긴 공복 후에 드시는 첫 식사가 하루 근육 회복의 흐름을 결정짓거든요. 아침에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엔 단순한 당분보다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아침에 달걀 2개와 고구마 반 개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으냐면요. 달걀이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주고 고구마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칼륨까지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육에 영양이 끊기지 않고 공급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구성도 아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육은 밤사이에 많이 소실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의 과식은 흡수율을 떨어뜨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 7시나 8시쯤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과 생선류를 저녁에 조금씩 섞어 먹으면 근육 분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저녁 메뉴는
검은 콩밥에 구운 고등어나 정어리를 곁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더하시면 완벽한 저녁 식사가 돼요. 저녁은 보통 몇 시쯤 드시나요? 너무 늦게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 앞당겨 보시길 권합니다. 칼륨과 오메가3은 다리 혈류를 개선해서 걷기 능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피곤한 거예요. 다만 신장 기능이 낮은 분은 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고구마와 정어리를 번갈아 먹는 게 가장 안전한 조합입니다. 하루는 고구마를 드시고 다음 날은 정어리를 드시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칼륨 부담도 줄이고 영양도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혈압이나 신장 건강 관련해서 관리 중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칼륨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먹을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남은 건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돼요. 단백질 음료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단백질보다는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 달걀 2개, 점심 정어리 반 캔, 저녁 연어 한 조각처럼 작은 분배가 좋아요. 이렇게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면 근육이 하루 종일 영향을 받는 거죠. 하루 3끼 중 어느 때 단백질을 가장 적게 드시는 편인가요? 보통 점심에 단백질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점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근육 회복과 균형 감각은 함께 좋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능력도 좋아지거든요. 근육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니까요. 금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을 단번에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체중 감량보다 근육 유지가 훨씬 중요해요. 살이 좀 있어도 근육이 튼튼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검은 콩 한 줌을 추가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검은 콩을 조금 드시면 근육에 꾸준히 영양이 공급되는 겁니다. 간식은 보통 어떤 것을 드시는 편인가요? 과자나 빵 대신 검은 콩이나 삶은 달걀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도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드시고 중간중간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드셔야 해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돼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리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또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다리 근육이 유지된다고 믿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과 섭취 시간까지 모두 맞아야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채소와 곡물 위주로만 드시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어요. 근육은 단백질과 특정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정어리, 검은 콩, 달걀, 연어 같은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런 근육을 직접 살리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면 나이가 많아도 계단을 오르는 능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회복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사이에 다리 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죠. 낙상 위험도 커지고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8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라면 아침 식사에 달걀 2개를 반숙으로 추가하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쉽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달걀은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간단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달걀 2개를 물에 넣고 끓으면 6분에서 7분만 삶으시면 됩니다. 그걸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단 이틀만 해보시면 벌써 몸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를 때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2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3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점심엔 정어리를 추가하고 저녁엔 검은 콩이나 생선을 추가해 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해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약 복용 방법 등 의외로 다리 근육에 큰 영향을 주는 생활 요소들이 많아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실래요? 고구마의 효과가 놀라우셨나요? 정어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달걀을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게 의외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